자, 지금 보신 차트는 코스피입니다. 코스피의 월간 차트인데, 파란색 이평선이 120개월 이평선이에요. 120개월 이평선의 지지를 2022년부터 계속 보여주던 우리나라 증시고요. 120개월 이평선 이번에도 지지 후 양봉 전환되고 있는 2025년도의 모습들입니다. 4분기, 작년 4분기 좀 힘들었던 장세였는데 결국에는 120개월에서 돌려주는 흐름으로 전개가 되고 있어요. 지금 나올 수 있는 악재들은 계속해서 존재를 하고 있죠. 특히 트럼프의 관세 엄포가 전 세계 시장에 대해서 골머리를 안겨주고 있는데, 최근에 멕시코나 캐나다 사태, 또 중국과의 이슈들, 것들을 좀 결론을 지어 보면 결국에는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트럼프 비즈니스 특유의 흐름이다. 즉 강하게 엄포를 내어놓고 계속해서 질근질근 시간을 끌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하면서 주도권을 깨차고 가는 그런 형국으로 가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땅땅땅 내려치는 거는 발표했던 내용대로 관세가 진행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올 1년 계속해서 트럼프 관세 이슈가 계속 나올 텐데 거기에 질질 끌려다녀서는 증시에 투자하는 것이 스트레스 받아서 투자를 못할 정도로 힘든 구간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차라리 트럼프의 질질 끌려다니느니 그냥 아예 무시하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무시하고 결국에는 쇼잉 정치를 하고 있는 트럼프이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거기에 계속 휘둘릴 필요는 없다. 여기 보시면 코스닥이에요. 코스닥은 코스피보다는 한 단계 아래에 와 있죠. 바로 200개월 이평선. 200개월 이평선 터치 후 120개월 이평선을 향해 가는 거예요. 위치만 놓고 봤을 때는 코스피가 아직 강하죠. 탄력도 면에서는 코스닥이 강했던 이유가 더 낙폭 과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200개월 이평선에 내려왔을 때가 저점 매수에 아주 유리했던 지점들이었던 것이 이제 표시가 나죠. 코스닥은 전체적인 윤곽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우상향이 각도가 45도나 이렇게 뭐 가파르게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조금의 각도, 뭐 거의 뭐 80도, 80도 정도의 각도로 해가지고 약하게 80도 아니죠, 10도, 15도의 각도로 해서 우상향은 하고 있는 패턴이 맞습니다. 진폭이 강할 뿐이에요. 그래서 이 각도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저는 코스닥의 추세도이다 보고 있고요. 오늘 증시에서 히어로는 단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였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일봉 차트 보시면은 제가 뭐 눌림목이 나올 때마다 방산주는 됩니다 이야기를 계속 드렸고, 빠져 있을 때 매수해 두면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굵직한 뼈대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방산을 비중을 키우고 있고, 재밌는 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트럼프가 대선 준비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나라면 전화 한 통으로 24시간 이내에 우크라이나 전쟁 끝내겠다고 했어요. 전쟁 안 끝나죠. 질질 끌려가고 있고, 각국이 방해비 분담금을 이야기가 이제 계속 나올 텐데, 방해비 분담금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방산주에 대한 방산 투자는 계속 늘어날 거예요. 또 우리나라 방산 수출은 잘 되고 있는 상황이죠. 여하튼 지금 정고점을 뚫어냈던 계기는 딴 게 아니라 실적인데, 오늘 터진 거래량을 보면 또 다른 기준점을 세우는 새로운 발돋움이에요. 오늘 거래량이 많이 터졌기 때문에 또 음봉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어떤 한 구역, 한 매물대를 이렇게 강력한 거래량으로 돌파할 때는 의미가 굉장히 큰 거죠. 보시면 한 구간 넘어갈 때마다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던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레벨업으로 움직이는 흐름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보시면
신한증권의 레포트인데, 이 하나오션에 대한 지분을 갖고 원래 있었는데, 추가 지분 취득된 부분에서 연결 수익이 잡혔어요. 그것이 35에서 42%로 확대됐고요. 하나오션은 제가 오랫동안 추천 및 제안도 드렸던 종목인데, 얘를 방산으로 봐야 된다고 오랫동안 말씀을 드렸죠. 하나오션 방산이다, 전환 부분. 그래서 하나오션의 이 흐름을 조선주로만 보지 마시고 방산으로 보셔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오션이 약간 다른 조선사보다 늦게 올라간 것 같지만 트럼프 정책에 맞물리면서 필리조선소 지분, 그리고 전함, 군함, 즉 방산주였다는 얘기죠. 하나오션도 이미 갔으니까 오늘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지상방산, 하나오션에 대한 지분이 확대되고 있다. 매출액이 전년 대비해서 56%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56%가 증가가 했고, 영업이익이 무려 222%가 증가가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은 두 자리 숫자대가 나오고 있죠. 영업이익률 두 자리 숫자대 나오고 있는 회사들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빅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다. 실적이 뭐 계속해서 상승이 나온 거는 기정사실이고요. 보시면 2022년도에서부터 2026년 예산치까지 나오는데, 보시면 실적은 계속 영업이익이 증가되는데 PER은 고PER로 가는 것이 아니라 PER이 낮아지죠. 예상 PER이 낮아집니다. 예상 PER이 낮아진다는 건 이익이 계속해서 나온다라는 얘기죠. 이익이 작으면 PER이 올라가요. 근데 이익이 높으면 PER이 점점 이렇게 낮아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EBA타라는 지표는 현금 흐름인데, 내가 이 기업에 예컨대 이 기업을 통째로 샀을 때 몇 년 만에 내가 투자한 돈을 다 뽑아내느냐를 표시한다고 보시면 돼요. 예컨대 현재 기준 했을 때, 뭐 25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내가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통째로 샀어요. 그래서 9년이 지나면 내가 투자한 돈을 모두 회수를 하고, 9년 차 이후부터는 내가 투자한 돈 제외하고 다 내 돈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영업과 한번 연결지어 보시면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내가 뭐 치킨집을 차렸다, 커피숍을 차렸다, 빵집을 차렸다, 내 투자된 돈이 회수되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데, 다른 거는 뭐 그냥 뭐 수치만 우리가 이제 보면 되는데, 중요한 수치가 이 수치예요. 여기 보시면 전 세계 이제 군비 증강 추인데, 이게 계속해서 이제 데이터는 이제 여기가 20년도니까 21, 22, 23, 24 계속 어떻게 돼요? 우상향 곡선을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방위비가 전 세계 군비 증강이 낮춰진 적이 없어요. 계속 우상향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게, 뼈대, 즉 뼈대 자체가 계속 우상향을 하고 있네. 이 우상향하고 있는 스토리가 진행이 된다면 기업의 실적이 계속 가중되겠네를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올랐으니까 못 산다가 아니라, 많이 올랐어도 실적이 받쳐주고 PER이 고 PER로 접어들지 않으면 계속 주가는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교를 해보시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있고, 여러분,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 현대로템, 이것도 제가 오랫동안 말씀드렸죠. 현대로템 최근에 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었죠. 그다음에 한국항공우주가 있고, 하나시스템이 있고, LIG 넥슨이 있습니다. 그럼 오늘은 주인공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와 다른 방산업들의 평균 PER을 비교해 보시면 25년도 기준이에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7.8, 한국항공우주 17.3, 현대로템 14.7, 하나시스템 21.3, LIG 넥슨 20.8. 그럼 즉 현재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2등이라는 얘기죠. 저평가 국면이. 1등은 현대 로템이라는 얘기예요. 대장은 그래서 현대 로템이 맞고 그 다음 후발주자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맞아요. 그러면 향후 이 다음 기업들에 대한 혹은 관련주들에 대한 매수 타점을 잡아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목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치약행을 엽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주제를 다 이렇게 무조건 수행될 수 있는 단기 트레이딩 종목군들을 알려드릴 거고, 지난번에 뭐 T 로보틱스라든가 찝어드렸던 종목군들 이번 주 들어서 또 좋은 흐름 보여줬죠. 그러니까 너무 막 급등하는 거 쫓아가기 어렵기 때문에 급등하는 종목을 발견했다라면 주변주들을 눌림 먹을 때 사부작 매수해 놓고 기다리는 전략들을 제안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방산주 관련해서 또 포커싱 잡아서 할 거고, 또 할 때쯤 돼서 다른 업종 예컨대 뭐 로봇이 강하다, 뭐 엔터가 강하다, 뭐 게임이 강하다, 뭐 그런 종목군들을 제가 제안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시는 분들은 2월 13일 날 치약행 꼭 참여하셔가지고 요거 등록해 놓으시면 녹화 방송으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퇴근 시간에도 같이 참고해서 보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덧붙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산주 계속해서 진행이 될 거고, 이 방산주 트리거는 트럼프가 계속 툭툭 치면서 전 세계의 이 방산업에 대한 비중을 키우는 스토리가 계속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오션에 대한 지분 확대가 됐다라는 거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하나오션은 이게 제가 오랫동안 여기서 설명을 드려왔고 결국에는 좀 늦게 터졌지만 다른 조선주에 비해서 장투하기 아주 좋다고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저도 이 각도로 거의 20도 각도로 올라갈 줄은 저도 뭐 예상을 못했지만 결국 본인의 가치를 찾아서 올라간 흐름이라는 거죠. 하나오션도 뭐 눌림목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또 눌림목이 나오거나 하면 제가 또 알려드릴게요. 그다음에 막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테슬라, 제가 이거 쉴 거라고 했잖아요. 이 쉴 거라고 한 이유가 뭐였죠? 다들 테슬라에 대해서 또 떠들어대네요. 또 목표가 상향하면서 떠들어대네요. 이거 못 갑니다. 했습니다. 다들 안 된다고 했던 여기서 제가 된다라고 했었죠. 여기. 그러니까 이건 제가 책임지고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님들 눌림목 제가 잡아드린다고 했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 열주도 좋고 여러분들 소액으로도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연습용으로 타점을 잡아 드릴 건데, 저는 1분기는 테슬라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1분기 후반부에 눌림목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전체적으로 타점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한 주라도 매수해서 미국 주식 감을 익히셔야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증시만 매매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식, 또 중국 주식도 다룰 줄 아셔야 되고, 저는 같이 그렇게 소개해드리고 공부를 해 나갈 겁니다. 두 번째가 이제 이 에코프로인데, 에코프로 그룹이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컨퍼런스 콜을 발표했는데, 실적 저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I 한번 다뤄드리려고 합니다. 적자가 폭이 커졌어요. 근데 적자 나고 있는 건 다들 알고 있었던 사실이고, 근데 올해 턴어라운드를 기대한다. 이거는 이제 기업의 기대감이죠. 기업의 기대감이에요. 턴어라운드가 실적으로 올해 될지는 저는 확실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제가 확실할 수 있는 건, 주가가 바닥권인 건 여러분도 느끼실 텐데,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이 주가가 약세일 수밖에 없었던 건, 트럼프의 보조금 IRA 폐지한다라는 이슈가 계속 2024년도에 장악해 들어갔었죠. 그 이슈가.
그리고 이번에 결국 보조금 폐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거에 대해서 단언컨대 제가 주식쇼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IRA 보조금을 폐지하겠다고 한들 시행령으로 이걸 못합니다. 왜? 의회에서 통과가 돼야 돼요. 예. 말로 이렇게 엄포를 놨지만 이게 의회 통과돼서 진행되기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또 사실 이 IRA에서 가장 또 큰 IRA 보조금 혜택으로 각 주에서 이득을 많이 보는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이고, 공화당 의원들이 이걸 뻔히 아는데 이걸 통과시켜준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트럼프한테 쫄면 안 되는 게, 트럼프가 막 엄포를 막 놔요. 깡패처럼 막 으르렁대. 그러나 그게 으르렁대는 거지. 으르렁대는 거는 비즈니스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액션이고 쇼잉 정치예요. 그러니까 뚜껑 열어보기 전까지는 판단을 확신하게 내리면 안 됩니다. 근데 이미 이 2차 전지 쪽은 그 두려움으로 이미 주가가 빠졌죠. 이미 반영이 됐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이제 브레이크가 걸리면서 더 이상 밀리진 않고 있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선반영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선반영. 그리고 지금 실적도 안 좋은 거 다 밝혀졌죠. 보시면 정리를 좀 압축해서 했어요. 에코프로는 매출에 6,300억 원.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반토막 났죠. 반토막. 근데 전 분기 대비해서는 6% 증가했어요. 그렇지만 매출액도 적자 전환됐고 분기도 적자 지속입니다. 근데 이제 회사에서는 좋게 이야기를 하겠죠. 뭐 전지재료 사업 외판 증가 및 환경사업 호조로 매출액은 증가했다. 그러나 비상장 자회사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826억 원이 있어서 이게 영업손실로 증가됐다. 그래서 25년도 1분기에는 전지재료 사업 부분 판매량 회복과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밀릴 건 없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개선을 전망한다라는 건 전망인 거지 개선이 된다라는 확답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건 알고 갑시다. 이제 앞으로 보여줘야겠죠. 근데 이것 때문에 반등 나오는 게 아니라, 제 생각엔 IRA 보조금 폐지가 미 의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라는 말이 나오면 그때가 반격의 트리거가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너무 몰두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원가 혁신, 경영 효율화, 인리 진출을 통한다. 인리 진출은 굉장히 좋은 모멘텀이죠. 원가 혁신하겠다, 경영 효율화하겠다. 이거는 기업이 어떤 기업이나 할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이런 건 중요한 게 아니라 인리 진출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요거는 좀 가봐야 알겠지만, 미 시장에서 중국 대비 우위가 기대된다. 혁신적인 원가 달성이 중요한 과제다. 그러니까 중요한 과제인 거지 이렇게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 조금 걸 수 있는 건, 과연 미국이 중국을 압박을 얼마나 할 것이냐, 또 이것도 봐야 됩니다. 반사이익은 당연히 한국 기업이 가져가겠지만 또 엄포일 수가 있거든요. 미증시에서 중국 엄포를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압박을 가할지는 뚜껑 열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인지만 하고 있으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일론 머스크와 중국이 깐부 관계입니다. 그래서 압박하겠다 하지만 실상 머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잘 안 될 여지도 있어요. 여하튼 저는 이런 거 저런 거는 다 레이더망으로 여러분들 켜서 보시지만, 진짜 반전의 트리거는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의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거래소 이전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에코프로비엠이 그래서 1분기 말 정도 예상하고 있다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적자 지속입니다. 분기는 더 떨어졌고요. 적자 지속이에요. 그래서 4분기, 24년도 4분기 보면 ESS용 양극재 출하량이 감소했고, 메탈가 하락으로 인한 판가도 하락이 됐다. 그래서 매출 감소가 됐고, 환율이 상승해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129억 원 환입했다.
그래서 뭐 1분기에 대해서는 고객사 재고 소진 그리고 신규 전기차 출시 등으로 매출 및 이익 개선 전망 이건 맞아요. 지금 이 신규 차들이 대거 준비 중이죠. 뭐 기아도 마찬가지고 현대도 마찬가지고 한번 두고 봅시다. 이거를 제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진행 상황이 희망이고 다가올 지금 에코프로 BM의 이슈, 에코프로의 이슈이죠. 그런데 주가가 지금 바닥권이라면 여기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 수 있는 희망들은 이런 것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전개되면서 진행 상황이 나타나야겠죠. 그러니까 숫자로 그 그림들을 보여줬을 때 반응을 보일 것이다. 주요 고객사양 판매 증가되고 있고 신규 OEM향 물량 수주, 가동률 상승 등으로 유의미한 실적 개선을 전망한다. 그러니까 실적 개선을 예상하고 있는 거지 실적 개선이 탁 된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희망이라는 게 있다. 근데 에코프로의 여러분들 장점이자 단점은 뭘까요? 에코프로 그룹에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물려 있다. 많이 물려 있다. 근데 많이 물려 있는 만큼 팔 개인 투자자들도 없다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여기서 물린 2차전에 물린 개인 투자자들은 팔 생각 없이 쭉 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데이터를 표시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난번에도 보여드렸던 차트인데 여기 보시면은 이 녹색 이평선이 60개월 이평선입니다. 60개월 이평선. 60개월 이평선에 딱 지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반격의 트리거만 주면 바로 튕길 수 있는 상황인데 2월 메모하세요. 올해 지금 현재 2월이잖아요. 2월 말까지 60개월 이평선 지지가 계속 유지돼야 됩니다. 깨지면 안 돼요. 그러면 2월 달에 만약에 양봉이라도 월말에 양봉이라도 전환되면 3월 달 기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 월간 차트가 이러한 구도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간 차트에 목매어 계시지 마시고 월봉 차트의 도도함을 보셔야 되고 에코프로 BM은 60개월 이평선을 살짝 깼어요. 깼는데 6개월 이평선을 깼지만 첫 박스권을 깨면서 시동을 걸었던 바로 이 라인이죠. 2022년도의 박스권이에요. 그리고 23년도에 튕기는 양봉 캔들이 터지면서 여기까지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 하단선까지 내려와 있는 거죠. 주가는 이미 탄력을 잇고 올라갔었던 이 파동에 하단선까지 내려온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 10만 원에서 이제 58만 원까지 이제 갔던 거죠. 10만 원에서 58만 원까지. 근데 이것이 제자리로 돌아와 있다. 빠질 만큼 빠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거래소 이전과 함께 터닝 포인트. 일단은 다른 거 보지 말고 미 의회에서 보조금 폐지 이슈가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지금 벌써 지멋대로 시행령으로 다 해버리니까 여러분 기사 찾아보세요. 트럼프 탄핵해야 된다라는 또 여론이 또 일기 시작합니다. 지금 너무 막 한다라는 여론이 형성되면서 이런 이론들이 생기고 있다. 그다음 뭐 여러분들 다들 아시겠지만 엔토즈 오랫동안 말씀드렸죠. SM하고 JYP 엔터 작년 10월 11월부터 말씀을 드렸는데 관세에서 벗어나 있다 말씀을 드렸고 신규 아이돌 그룹 등장한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지금 우원식 국회의장이 또 중국과의 관계를 또 개선하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한학령 금지령 풀리고 또 중국과의 문화적 개선이 된다면 엔터주는 계속해서 저는 좋은 흐름 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유일하게 트럼프의 입에서 벗어날 수 있는 업종이죠. JYP 엔터. 물론 방산도 마찬가지고 조선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JYP 엔터를 계속 말씀을 드려왔고 JYP 엔터도 좋고 SM도 좋고 다 좋아요. YG 엔터도 좋고 하이브는 어떤가요? 하이브 한번 볼까요? 하이브도 엄청 좋네요. 많이 올랐네요. 하이브. 예. 이런 엔터주들은 음봉이나 눌림목 주면은
접근을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찌글대고 있는 뭐 YG 엔터라든가 뭐 이제 다시 출발하고 있는 제아펜터 흐름 매우 좋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게임주입니다. 대표적인 대장은 게임주 크래프톤이죠. 크래프톤 이미 뭐 전고점 넘어서서 굉장히 찌글대면서 올라가는 패턴이에요. 굉장히 이거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돼요. 어떤 의지? 단타 의지가 아니라 중장기적 마인드가 아니면 접근하기 어렵고요. 크래프톤이 대장이고 우상향을 계속해서 그리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눈여겨봐야 되는 게 이제 컴투스죠. 야구 게임을 만드는 회사고, 컴투스는 보세요. 라운드형 바닥권이에요. 완전 바닥권에서 터닝 포인트 나오고 있단 말이죠. 근데 이 컴투스가 일본 진출을 합니다. 일본. 네이버 라인이 일본에서 대성을 했잖아요. 컴투스 야구 게임이 일본에 진출해요. 그래서 그 효과가 올해 얼마나 나타나는지도 나타날 텐데, 일단 관세에 비껴나가 있다, 컴투스. 그리고 많이 묻혀 있었던 업종, 게임주죠. 근데 컴투스의 패턴을 보면 제가 엔터주 작년 10월, 11월 말씀드릴 때랑 과정이 거의 비슷해요. 여러분들 패턴만 보면 여기. 그래서 이렇게 역으로 피해갈 수 있는 종목군들도 눈여겨보셔라. 그리고 또 디테일한 타점은 제가 목요일날 취약행을 엽니다. 2월 13일 제가 댓글 그 다음에 더보기란에 링크 걸어 놓을 테니까 많이들 신청하셔서, 신청하시면 일주일 동안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녹화방송, 라이브 참석 못 하시는 분들은 녹화방송 챙겨서 꼭 좋은 종목들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시간에 또 내일 주식쇼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본이었습니다.